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시작되자 연체 파산 줄줄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월 위기설이 나왔었는데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거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건 9월에도 나왔어요. 줄도산 본격화, 올 법인 파상 58% 급증, 역대 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몇 개 가져왔어요. 저도 여기저기서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 아는 지인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대기업 건설회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현대건설, 삼성, GS, 대우건설 뭐 이런 데들 있죠. 대림 이런 데들 있죠.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청을 주죠. 왜 그렇게 지을까? 대기업은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주를 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 중소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더 싸게 지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건설 관련 중소업체 중에 90%는 5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망해 나가는 게 일상인 곳이 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이걸 모르고 있을까? 알고도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망해 나가는 건 일상인 거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주를 따내도 망하는 회사가 있어요. 너무 세게 들어가서 손해보면서 지어주고 그걸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월가 한 300만 원 받는데 내가 8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은요, 인생의 25%를 임차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를 많이 낸 그런 다주택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잔인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망해 나가는 걸 알지만 그 희생을 발판 삼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본주의의 속성을, 자본주의의 민낯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데 안타깝게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이용당할 거냐, 이용할 거냐. 자본주의에는요, 잔인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게 나쁜 사람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속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선악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니까. 잔인한데 난 둘 다 싫은데 이용당하기도 싫고 이용하기도 싫은데 문제는요. 선택지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우리가 내는 이자 수익으로요. 자, 우리는 가난한데요. 부자 은행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더 부자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 지금 일반 서민들 중에 대출 없는 사람들이 없죠.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산층 중에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30년짜리 웬만하면 다 끼고 있겠죠. 자, 제가 오늘 경제가 안 좋은데 안 좋다라고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자본주의에서 도태되거나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보자. 자, 지금 해야 될 방향이 뭘까? 일단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진짜 힘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빚을 조금씩 더 갚아나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빚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지 돼요. 언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때. 자, 인플레이션은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 내가 자산을 부풀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문재인 정부 막판에 부동산 폭등할 때 재미 본 사람들과 재미 못 본 사람들. 그 재미 본 게 너무 부러워서
막판에 지금 50년짜리 만기 주담대 사서 끝물 탄 사람들, 50년짜리 주담대로 그 끝물 타서 지금 막판에 지금 올라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을 했거든. 정부가 무지하게 푸시를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자산을 구입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빚을 줄여나가고 이자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나가고 다음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폭등기도 한번 겪었고 폭락기도 경험을 했고 어거지로 올리는 것까지 다 봤고 영끌에서 막차 타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빚을 줄여. 그리고 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도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요, 지금 현금 쥐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을 쥐고 있거나, 금을 쥐고 있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놓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요, 끊임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현금을 은행에다가 적금을 계속 붓는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식에 넣어놓든지, 금에다가 넣어놓든지,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금 부자들은요, 지금 현금을 많이 쥐고 있지 않아요. 자산을 사놓거든요. 금값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금값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계속 늘어나니까. 화폐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 올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도 금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양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금의 양도 한정되어 있죠. 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금은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화폐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화폐라는 건 그 나라가 영속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발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화폐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화폐, 금 또는 지금은 비트코인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식도 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주식시장 중에 알만한 아마존, 이런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다음 인플레가 올 때까지. 자, 그러면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치가 폭등을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런 얘기는 뭐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폭등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제 소비를 좀 줄이고, 저도 주담대도 있고 빚이 막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자 나가는 걸 어떻게든 줄여나가자. 그리고 다음 인플레이션 때는 기회를 잡자.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을 타고 이익을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오거든요. 인플레이션 늘 왔으니까요. 진정되고 다시 인플레이션 오고 다시 진정되고, 경기가 과열이 되면 인플레이션 오고, 그때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빚내서 자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돈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빚을 내서 자산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마인드를 꼭 갖고 있어야지 돼요. 아파트 살 때 영끌족들을 어떻게 샀어요?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산 거잖아요. 자기 돈 몇 푼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도 있고, 꼭지에 사서 그래서 곡소리 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는 모두가 다 잘 살 수 없어요. 잔인한 제도입니다. 이용당할 거냐, 이용할 거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지금 힘든 과정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지 계획 세우시고요. 다음 인플레이션을 잘 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잘 버티시고 다음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어디다 투자를 하시든 과감하게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이런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다들 망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자본주의에 대한 민낯에 대한 고민 해보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잘 버텨나가기 위한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월급쟁이여도 흐름만 알면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잘 타면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자본주의에서 이용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하게 잘 대비해서 한 10년 뒤에 올 인플레이션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